시골 할머니 하나 달린 애와는 우리 딸을 결혼시킬 수 없어요. 무하게 다 가난한 할머니잖아요.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3년간 사귄 연인의 어머니가 던진 잔혹한 말. 부모 없다는 이유로 파혼당한 이필세 민수와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야. 한 달 후 김 부장 가족에게 연쇄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기이한 사건들. 회사이고 부동산 몰수 사격의 퇴출.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명동의 숨은 거물 할머니의 조용하지만 무선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7세 회사원 민수는 오늘따라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지영과의 상견례가 드디어 성사됐거든요. 민수는 할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지영이네 가족과 상견례하기로 했어요. 72세 순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민수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정말이니 우리 민수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군.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할머니는 민수가 어릴 때 부모를 잊고 자신의 손에서 자란 것을 생각하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이제 좋은 사람 만났으니 정말 다행이다. 민수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만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 할머니는 민수의 말에 콧끝이 쨍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착하고 성실해서 좋은 인연을 만난 거지.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상견례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먼저 할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할머니, 새 옷 하나 맞춰드릴게요. 상견례는 중요한 자리니까 예쁘게 차려 입으셔야죠. 할머니는 민수의 제안에 손살을 쳤어요. 아이고, 이 할머니가 무슨 새 옷이 필요해. 믿는 옷 입으면 되지. 하지만 민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이런 날 아니면 언제 새 옷 해드려요. 할머니는 결국 민수의 성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 손자가 그렇게 말하니 할머니가 새 한복 하나 맞춰야겠구나. 한복 집사장은 할머니의 체형에 맞는 한복을 정성껏 추천해 줬습니다. 어머니, 이 색깔이 피부톤에 정말 잘 어울리세요. 품격 있게 보이실 거예요.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한복을 맞춰보며 수줍어했어요. 이 할머니가 이런 좋은 옷을 입어도 되나? 민수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할머니예요. 며칠 후 70세 영자 할머니가 순덕이네 집을 찾아왔어요. 순덕아, 민수가 결혼한다며 정말 축하해. 영자 할머니는 평생 절친한 친구로 지내온 순덕이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응, 이번 주말에 상견례를 해.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제 마음이 놓여. 순덕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 평정리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민수도 장가가고 내 마음도 놓이겠다. 영자 할머니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 민수가 혼자 살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영자 할머니는 차장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집은 어떤 사람들이야? 괜찮은 집 아니지? 순덕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민수 말로는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니신다고 하더라.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괜찮은 집안이네. 민수가 복이 있나 보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걱정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 민수가 못 살았다고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할머니는 상견례 준비를 위해 며칠 전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동네 미용실에도 가서 머리를 정성껏 손질했거든요. 아주 마손자 상견례에 가는 거라 정말 예쁘게 해주세요. 미용사는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정성껏 머리를 만져줬어요. 어머니 정말 고우세요. 손자분이 복 받으실 거예요.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미용실에서 나오신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할머니는 민수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뭐가 그래도 손자 며느리 볼 건데 단정하게 해야지. 민수와 할머니는 상견례 장소인 레스토랑도 미리 둘러봤어요. 강남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죠. 지영이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순다칼니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내부를 둘러보며 조금 위축됐습니다. 여기 너무 비싸 보이는데 괜찮겠니? 할머니는 평생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민수는 할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이런 날 아니면 언제 이런 데서 식사해 보겠어요. 할머니는 민수의 말에 안심하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 말이 맞. 레스토랑 직원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 저희 레스토랑은 전통한 정식을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개별 눈도 있어서 조용하게 식사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직원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 조용한 곳이면 좋겠다. 너무 시끄러우면 대화하기 어려울 텐데. 민수는 메뉴판을 보며 할머니께 설명이 드렸어요. 할머니, 여기 음식들 다 할머니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전통 방식으로 요리한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메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음식은 정성이 제일이지. 상견례 전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지영이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드릴 수 있을까? 할머니는 괜찮으실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영이와 사귄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행복했죠. 지영이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관심을 가져줬어요. 할머니도 지영이를 정말 좋아하셨죠. 민수야, 지영이는 참 착한 아이구나. 너희 잘 됐으면 좋겠다. 할머니의 그 말이 아직도 기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너무 긴장돼. 할머니는 방안을 서성이며 걱정했습니다. 혹시 내가 시골 사투리를 쓰면 어떡하지? 상대방 부모님이 나를 무시하면 온갖 걱정이 할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민수는 할머니 방으로 가서 할머니를 안심시켰어요. 할머니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니까 지영이 부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민수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자. 민수야, 내 덕분에 할머니가 힘이 난다.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밝았어요.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거울 앞에서 새로 맞춘 한복을 입어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민수도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 입었습니다. 할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곧 출발해야 해요. 할머니는 한복 치마를 정리하며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준비됐다. 그런데 민수야, 할머니 이 모습 어때? 이상하지 않지? 민수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오늘 가장 멋있는 분이 될 거예요. 드디어 상견례 당일 오후 2시 민수와 순턱 할미는
강남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민수는 할머니의 발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주인공이니까 당당하게 하시면 돼. 할머니는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 말이 맞다. 너무 긴장하지 말자. 레스토랑 내부는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한옥 스타일의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한층 더했죠. 직원이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부장님. 일양 맞으시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수와 할머니는 직원을 따라 개별 룸으로 향했어요. 룸 안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전통한 옥 스타일의 테이블과 방송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할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여기 정말 멋지구나.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하다니. 민수는 할머니를 자리에 앉게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하세요. 잠시 후 룸물이 열리며 지영이네 가족이 들어왔어요. 맨 앞에는 55세 김 부장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뒤따라 52세 윤 여사가 들어왔어요. 명품 한복을 입고 있었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마지막으로 25세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민수는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김 부장이 민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민수 씨, 반갑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미식은요? 김 부장의 시선이 순터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민수가 살짝 말렸어요. 할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 할머니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윤 여사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 아내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의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할머니의 시골 사투리와 소박한 차림새를 보며 속으로 실망하고 있었거든요. 지영이는 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님 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그동안 민수 오빠가 할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줬어요. 할머니는 지영이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구나.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 정말 예쁘네. 우리 민수가 복이 많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김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올해 70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민폐 끼칠까봐 걱정됩니다. 윤 여사가 건성으로 대답했죠. 아니에요, 어머님.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하지만 윤 여사의 표정에서는 진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김 부장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직장이 어디신가요? 민수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성장성이 좋은 회사예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만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중소기업도 좋죠. 하지만 김 부장의 마음속에서는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대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아쉬워하고 있었거든요. 윤 여사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님은 어디에 사세요? 할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평구 작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민수랑 둘이 사요. 윤 여사는 은평구라는 말에 살짝 징그렸어요. 강남이나 서초구 같은 부유한 동네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아, 은평구요. 그런데 할머니님 혼자 민수 씨를 키우신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민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요. 그때부터 제가 키웠습니다.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김 부장과 윤 여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지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죠. 김 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렇군요. 할머니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하지만 김 부장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윤 여사는 아예 딴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는 형제가 있나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많이요. 저 혼자예요. 윤 여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죠. 외동아들이라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앞으로 부모 부양도 혼자 해야 하고 할머니까지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드시며 김 부장 부부의 눈치를 살펴와요. 김 부장이 억지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음식 입맛에 맞으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좋은 음식 오랜만에 먹어봅니다. 윤 여사는 할머니의 말에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평소에 이런 곳에 다니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말했어요. 할머니 민수 오빠 자랑 정말 많이 해주세요. 얼마나 효자인지 맨날 이야기해요. 할머니는 지영의 말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야. 할머니 말 잘 듣고 효자지. 김 부장이 민수에게 물었어요. 민수 씨 연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직설적인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나아질 거예요. 김 부장은 민수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않는 것을 보니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윤 여사가 할머니에게 또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뭐라고 사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별거 안 했어요. 그냥 민수 키우고 살았죠. 윤 여사는 할머니가 특별한 직업이나 배경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더욱 실망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김 부장의 말에는 어딘가 마지막에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윤 여사도 형식적으로 인사했죠. 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두 사람의 차가운 태도를 느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수는 할머니의 표정을 보며 안타까웠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각자 헤어질 때 지영이가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오늘 고생했어. 내일 연락할게. 하지만 지영이의 표정도 밝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반응을 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됐거든요. 민수와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실수한 것 같구나. 민수는 할머니를 위로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민수와 할머니는 며칠 동안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민수야, 그날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김 부장님 부부 표정이 좋지 않았어. 민수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처음 만나서 어색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민수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김 부장과 윤 여사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특히 할머니에 대한 가족사를 물어봤을 때 분위기가 확실히 변했던 게 기억났어요. 지영이로부터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매일 메시지라도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민수는 걱정이 되어 지영이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지영아, 잘 지내? 상견례 이후에 연락이 없어서 걱정됐어. 지영이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응, 잘 지내. 요즘 좀 바빠. 민수는 지영이의 메시지에서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피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와 함께 앉아 상견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자야, 그날 상견례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 뭔가 우리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 같더라. 영자 할머니는 순덕이의 말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순덕아, 혹시 그 사람들이 너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특히 민수 부모 이야기가 나왔을 때 표정이 확 바뀌더라. 영자 할머니는 분노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민수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부모 없다고 무시하다니? 한편 김 부장 네 집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김 부장, 윤 여사, 지영이가 거실에 모여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김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솔직히 말할게. 민수 씨 가정 환경이 우리 기대와는 많이 다르더라. 지영이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그래도 민수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윤희 여사가 끼어들었어. 지영아, 사람이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부모도 없고 할머니 하나 달린 상황에서 결혼하면 너만 고생하기도 해. 김 부장도 윤희 여사의 말에 동조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 게다가 직장도 중소기업이고 집도 은평고 작은 집이라고 하듯 우리 지영이가 그런 환경에서 살 수는 없지. 지영이는 부모님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 부모님께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윤희여. 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보니까 완전히 시골 할머니더라.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집안과 사돈 직원이 된다고 생각해봐. 체면이 말이 되겠어?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앞에서 어떻게 소개하겠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지영이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민수에 대한 미안함이 컸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엄마, 아빠, 그래도 민수 오빠는 윤희 여사가 지영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영아, 그만해. 이미 결정된 일이야. 내일 민수 씨에게 연락해서 정중하게 거절하자. 김 부장도 동의했어요. 그래,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지영이 시키면 더 복잡해져. 지영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민수 오빠에게 어떻게 말하지? 3년 동안 사귀면서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윤희 여사가 지영이에게 조언했습니다. 지영아, 집안이 안 맞는다고 하면 돼. 그러면 민수 씨도 이해할 거야. 김 부장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지영아, 앞으로는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자. 아빠가 소개해줄 사람들이 많아. 그날 밤 지영이는 잠을 이루진 못했어요. 민수와의 추억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민수는 항상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줬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죠. 그런 민수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지영이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오빠, 시간 있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민수는 지영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응, 괜찮아. 어디서 만날까? 지영이는 평소 자주 가던 카페를 제안했어요. 카페에서 만나자. 1시간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영이는 커피를 앞에 두고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오빠, 나 할 말이 있어. 민수는 지영이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응, 무슨 일이야? 지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 부모님이 상견례 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어. 그런데 지영이의 말이 끝나기 전에 민수는 이미 눈치챘어요. 설마 안 된다는 거야?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지영이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오빠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집안 환경이 안 맞는다. 민수는 지영이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집안 환경이 안 맞는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지영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한 말들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었거든. 오빠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겠어. 3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집안 환경 타령이라니. 지영이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반대할 용기는 없었거든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노와 절망감이 교차했어요. 할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집에 도착한 민수는 할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지영이가 결혼 못하겠다고 해요. 할머니는 민수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왜? 민수는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집안 환경이 안 맞는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민수의 말을 듣고 모든 걸 이해했어요. 결국 우리를 무시하는 거구나. 부모 없다고 가난하다. 민수는 할머니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그날 밤 할머니는 방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 사람들이구나. 우리 민수를 무시하다니. 할머니의 눈빛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는 김 부장이었습니다. 민수 씨,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었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수 씨, 우리 가족이 회의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수는 김 부장의 직설적인 말을 당황했어요. 지방격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김 부장은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수 씨도 아시겠지만 결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문제거든요. 부모님도 없고 뒷배경도 없으면 우리 지영이가 고생할 것 같아서요. 민수는 김 부장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저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지영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김 부장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자신이라 민수 씨 현실을 보세요. 중속이 없다니면서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면서 무슨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민수는 김 부장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윤 여사가 전화를 바꿔받은 후였습니다. 민수 씨,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시골 할머니 하나 딸린 애와는 우리 딸을 결혼시킬 수 없어요. 민수는 윤 여사의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할머니를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윤 여사는 거침없이 계속했습니다. 무학에다 가난한 할머니잖아요.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친구들이나 친척들 앞에서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 할머니를 모욕하시는 건가요? 할머니가 무학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윤 여사는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결혼은 로맨스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계급이 맞아야 한다고요. 김 부장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 씨,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을 것 같네요. 서로를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죠. 민수는 분노를 사기며 말했어요. 지영이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김 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영이도 부모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전화가 끊어지로 민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를 그렇게까지 모욕할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무학이라는 표현과 시골 할머니라는 멸시적인 말투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민수야, 누구 전화였니? 민수는 할머니께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죠. 할머니 앉아 계세요. 할머니 있어요. 할머니는 민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뭔가 짐작하셨어요. 혹시 지영이 일인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김 부장님이 전화하셨는데 결혼 안 된다고 하시네요. 할머니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하게 들으셨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민수가 다음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를 시골 할머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학이라고도.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윤 여사가 한 말들을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체면이 안 선다고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기 부끄럽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으셨어요.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야, 정말 그런 말을 했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할머니까지 모욕당하기 위해서.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라기보다는 차가운 결의 같은 것이었죠. 그날 저녁 영자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순터가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순터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영자 할머니는 분노했습니다. 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순터가 내가 무학이라니. 너만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순터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야, 나는 괜찮아. 그런데 우리 민수가 상처받는 게 너무 마음 아파. 영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순터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영자야,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야. 영자 할머니는 순터기의 말에서 뭔가 다른 뉘앙스를 느꼈어요. 순터가 너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순터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뭘 생각해. 그냥 하는 말이야.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순터기가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순터기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순터 할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민수를 무시하고 나가지 모욕하다니 정말 그런 사람들이구나.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수차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수십 년 전부터 적어둔 이름들과 전화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할머니는 수차를 팔짝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때가 온 것 같구나. 민수는 방에서 지영이와의 추억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진도 정리하고 선물로 받은 물건들도 박스에 담았죠. 3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아서 허무했어요.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건 할머니가 받은 모욕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얼마나 상처 받으셨을까.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네. 민수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를 모욕한 윤 여사의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할머니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보다 조용하셨지만 눈빛은 결의가 담겨 있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민수 지으셨어요. 괜찮다, 민수야. 할머니는 이런 일로 상처받을 만큼 약하지 않아. 오히려 민수 내가 걱정이다. 민수는 할머니의 말에 안심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너무 담담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구나. 알겠. 파혼 통보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점차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지만 할머니에 대한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끔 전화를 거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할머니 누구랑 통화하세요?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아, 옛날 친구들이야. 오랜만에 안부 먹고 그러는 거지. 민수는 할머니가 사교적으로 변하신 것 같아서 오히려 기뻤어요. 그런 와중에 김 부장 네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 부장의 회사에 갑작스럽게 감사팀이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별일 없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철저한 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김 부장은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갑자기 감사가 들어오는 거지? 감사팀장이 김 부장을 불러서 말했어요. 김 부장님,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김 부장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깨끗하게 일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감사가 진행되면서 몇 년 전에 작은 부정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과의 공모로 진행한 소액비리, 접대비 허위 신청, 회사 물품 개인 사용 등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넘어갔을 만한 작은 것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김 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고의가 아니라, 하지만 감사팀은 철저했어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죠. 결국 김 부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동시에 김 부장이 투자했던 부동산에서도 문제가 터졌어요. 5년 전에 투자한 아파트가 불법 건축물로 판명된 거예요. 갑자기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 김 부장님 소유하신 아파트가 불법 중축 건물로 확인됐습니다.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 부장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왜 구청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해보니 건축법 위반 사항들이 발견됐습니다.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김 부장은 머리가 띵했어요. 그 아파트는 자신의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이었거든요. 한편 윤 여사에게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기 모임 친구들이 하나 둘 연락을 끊기 시작한 거예요. 윤 여사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 모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친구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아, 윤 여사 미안한데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평소같이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던 친구들이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기를 피했죠. 윤 여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해. 왜 다들 나를 피하는 거지? 지영이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취업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연달아 탈락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면접에서는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지원자로 결정됐습니다. 지영이는 당황했어요. 면접관들 반응이 좋았는데 왜 갑자기 두 번째, 세 번째 면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류는 통과하는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지영이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뭔가 부족한 건가? 김 부장 네 가족이 모여 앉아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김 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 회사에서는 갑자기 감사가 들어오고 부동산은 불법 건물이라고 하고 윤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친구들이 갑자기 다 나를 피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지영이도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취업이 계속 안 돼. 면접까지는 가는데 자꾸 떨어져. 김 부장이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 혹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윤 여사가 김 부장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야? 설마 누가 우리를 타겟으로. 김 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 그럴까 있나? 우리가 누구한테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했나? 하지만 김 부장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는 게 정말 우연일까? 한편 순턱 할리는 영자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영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턱아 요즘 자주 전화하는데 누구랑 하는 거야? 순턱 할리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옛날 친구들이야. 오랜만에 연락하니까 반갑더라. 영자 할머니는 순턱이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순턱아 너 혹시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순턱 할리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내가 뭘 하겠어. 그냥 친구들이랑 옛날 이야기하는 거지.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순턱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젊은 시절의 순턱이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순턱이는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민수는 할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예전보다 자주 전화를 하시고 때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실 때가 있었거든요. 할머니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살면서 배운 게 있어. 나쁜 일을 하면 언젠가는 되돌아온다는 거야. 민수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확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김 부장은 잠들기 전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우연일까? 회사 감사, 부동산 문제, 아내 사교관계 문제, 딸의 취업 실패.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 김 부장은 혹시 누군가가 자신들을 타겟으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대체 누가 왜 그런 일을 할까? 김 부장은 최근에 자신이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했는지 공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혹시 민수야의 파운드 보니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일 능력이 있을까? 김 부장은 자신의 생각을 비웃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김 부장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어요.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김 부장님, 이번 건으로 해고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김 부장은 귀를 의심했어요. 해고라고요? 이렇게 작은 일로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 건의 비리가 누적되어 있었고 회사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줬어요. 김 부장은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 부장은 윤 여사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여보, 회사에서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김 부장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업무가 좀 복잡해서. 하지만 며칠 후 윤 여사는 진실을 알게 됐어요. 김 부장의 동료 부인이 알려준 거였죠. 윤 여사 혹시 김 부장님 회사 그만두신 거 맞아? 우리 남편이 그러던데. 윤 여사는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야? 우리 남편이 회사를 왜 그만둬? 동료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리 문제로 해고됐다고 하던데 잘못 들은 건가? 윤 여사는 집에 돌아와서 김 부장을 추궁했어요. 여보, 정말 회사에서 해고된 거야? 왜 말 안 했어? 김 부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안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윤 여사는 분노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어서 이런 큰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김 부장과 윤 여사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어요. 특히 경제적 문제가 심각했죠. 김 부장의 월급이 끊어진 데다 부동산 문제로 큰 손실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 대출금은 어떻게 갚고? 김 부장도 답답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일단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지. 하지만 김 부장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특히 해고 사유까지 있으니 더욱 어려웠죠. 윤 여사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사교 모임에서 완전히 소외당하고 있었거든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모두 등을 돌린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윤 여사가 자주 가던 백화점 VIP 모임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모임은 인원이 제한됐어요. 윤 여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몇 년 동안 단골 고객이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대우를 받는 건지. 지영이의 취업 실패도 계속됐어요. 이상하게도 서류 통과는 잘 됐는데 면접에서만 계속 떨어지는 거였죠. 마지막 면접까지 갔던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지영 씨 죄송하지만 다른 분으로 결정됐습니다. 지영이는 잘 망했어요. 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면접 때 별로 어려운 질문도 없었는데 지영이는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점점 예민해졌어요. 가족끼리도 자주 다쳤죠.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이 된 거 아니야? 윤 여사가 반박했어요. 뭔 소리야? 내 아빠 일이랑 내 취업이랑 무슨 상관이야? 지영이는 울먹였어요. 모르겠어. 그냥 모든 게 다 꼬여가고 있어. 김 부장, 내 가족의 경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어요. 김 부장의 실업급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부동산 문제로 변호사 비용까지 들어가게 됐거든요. 윤 여사는 평소 아꼈던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어요. 중고 매장에 가서 가방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얼마에 팔 수 있어요? 매장 직원이 가방을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이 모델은 요즘 인기가 없어서 많이 안 받아요. 원래 가격의 30% 정도 윤 여사는 충격받았어요. 몇백만 원에 산 가방을 몇십만 원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집안 분위기는 날로 무거워졌어요. 가족끼리 얼굴 보기도 어색할 정도였죠. 김 부장은 하루 종일 취업 사이트를 뒤지며 이력서를 넣었지만 답이 오지 않았어요. 윤 여사는 친구들에게 연락해도 모두 피하니까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죠. 지영이는 취업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김 부장이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제 진짜 심각하게 이야기해야겠다. 윤 여사와 지영이가 김 부장을 바라봤어요. 뭔 일인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상황이 정말 어려워졌어. 당분간 생활비를 많이 줄여야 할 것 같아. 윤 여사가 반발했어요. 얼마나 줄인다는 거야? 김 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단 이 집도 월세가 부담스러우니까 더 작은 곳으로 이사를 생각해 봐야 해. 윤 여사는 기급했어요. 이사를 한다고 여기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김 부장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도 싫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업급여만으로는 이 집 월세도 감당 못해. 지영이도 충격받았어요. 아빠, 그럼 내 방은 어떻게 돼? 새 집에도 내 방이 있을까?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원룸이나 투룸으로 가야 할 것 같아. 가족들이 모두 잘 망했어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생활이 바뀔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윤 여사는 혼자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몇 달 전만 해도 걱정 없이 살았는데 김 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이렇게 많은 불행이 동시에 찾아올 수 있는 건가? 김 부장은 다시 한번 최근에 자신들이 누구에게 원하는 살만한 일을 했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민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그런 평범한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일 능력이 있을까? 그런 권력이나 인맥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는데 김 부장은 자신의 생각을 터무니없다고 여기며 잠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계속 잘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순터 칼인이는 영자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드시며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순터가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네. 뭔 좋은 일이라도 있어? 순터 칼인이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별일 없어. 그냥 민수가 요즘 기운이 나는 것 같아서 할머니도 기분이 좋아. 영자 할머니는 순터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순터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김 부장 내 가족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김 부장은 정말 심각하게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은 불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우연일 리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김 부장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탐정님, 제 가족에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조사해 주세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게 아닌지 알고 싶어요. 사설 탐정은 김 부장의 의뢰를 받아들였어요. 알겠어. 며칠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탐정은 김 부장의 최근 인간 관계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직장 동료,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까지.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부장님, 최근에 결혼 관련해서 파혼한 일이 있었나요? 김 부장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죠?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조사하다 보니 민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군요. 혹시 이 사람과 갈등이 있었나요? 김 부장은 민수와의 일을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이런 일을 벌일 능력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민수 씨가 족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탐정이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김 부장님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 부장이 긴장하면 물었어요. 뭘 발견했는데요? 탐정이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의 할머니인 순덕 씨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이분이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김 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뭔 소리예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탐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30년 전에 순덕 씨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현재 이 지역의 유명한 박 사장입니다. 김 부장이 박 사장 이름을 듣고 놀랐어요. 박 사장이요? 그 유명한 건설업체 회장 말인가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박 사장은 그 은혜를 30년 동안 잊지 않고 순덕 씨를 은인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박 사장의 영향력으로 순덕 씨는 지역 정치인 기업인들과 깊은 인맥을 쌓게 됐죠. 김 부장은 머리가 등했어요. 그럼 설마 우리한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탐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순덕 씨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박 사장의 인맥을 통해서 말이죠. 탐정은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김 부장님의 회사 감사는 박 사장과 친분이 있는 정치인의 지시였고요. 부동산 문제도 박 사장이 아는 구청 관계자가 제보한 거였어요. 김 부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윤 여사의 사규 모임 문제도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쪽 모임 회원들 중에 박 사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더군요. 아마 그분들에게 윤 여사를 배제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 같아요. 지영이의 취업 실패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영이가 면접 본 회사들 중 상당수가 박 사장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었거든요. 김 부장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 할머니한테 완전히 당한 거네요? 탐정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순덕 씨는 겉으로는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에요. 김 부장은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윤 여사와 지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여보, 정말 그런 거야? 그 시글 할머니가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탐정이 확실한 증거까지 가져왔어.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야. 윤 여사는 분노했어. 그럼 우리가 당한 모든 게 복수였다는 소리야? 지영이도 충격받았어요. 내 취업 실패도 그 할머니 때문이었다고 김 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민수와 할머니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지. 윤 여사는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지영이는 민수에 대한 미안함이 컸어요. 민수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도 모르고 김 부장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윤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서 사과하는 건 어때? 잘못했다고 비면 용서해 주실까? 김 부장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가서 무릎 꿇고라도 빌어야겠어.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실, 우리가 할머니한테 한 말들을 생각하면 김 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해봐야지. 이대로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하게 돼. 그날 밤 김 부장 가족은 내일 순터 할머니 댁가 찾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순턱 할리는 영자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영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터가 너 정말 뭔가 하고 있는 거지? 순턱 할리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뭐라긴 뭐래. 그냥 옛날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사는 거지. 영자 할머니는 순턱이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순턱아, 나는 내가 잘못을 때부터 알고 있어. 넌 절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야. 순턱 할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영자야,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 아니겠어? 영자 할머니는 순턱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그 사람들이 너희를 너무 무시했어. 순턱 할리의 눈빛에는 조용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민수는 할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할머니,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뭔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민수야, 좋은 일이 곧 생길 거야. 할머니가 보장해 줄게. 다음 날 오후 김 부장 가족 3명이 순턱 할리니 때 앞에 서 있었어요. 모두 초라한 차림이었죠. 평소 명품 옷을 즐겨 입던 윤 여사도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김 부장도 기가 죽은 모습이었어요. 김 부장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머나, 누구신가? 김 부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저입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미 예상하고 계셨다는 듯이. 그래요. 들어오세요. 거실에서 4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김 부장 가족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할머니는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죠. 김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 여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님,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할머니님을 모욕한 것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님, 민수 오빠 정말 미안해. 제가 부모님 말에만 따라서 오빠를 버렸어요. 할머니는 그들의 사과를 조용히 들으셨어요. 그리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가요? 김 부장이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돈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돈이나 배경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 손자를 무시하고 모욕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윤 여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저희가 어디서 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사람을 제대로 보세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혹시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용서는 하겠어요. 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지영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님, 민수 오빠는 어떻게 지내요? 정말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지영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잘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인연도 만났고요. 지영이는 그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놓친 기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 부장 가족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에게 전화하셨어요. 영자야, 오늘 그 사람들이 사과하러 왔다. 영자 할머니가 놀라면 말했어요. 정말 뭐라고 하던 할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 영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줬어. 할머니가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해줬지. 하지만 교훈은 확실히 어렸을 거야. 몇 달이 지난 후 민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박 사장의 소개로 26세 초등교사 신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신혜는 정말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민수야, 할머니 말씀 정말 많이 해주세요.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겠어요. 민수는 신혜 말에 기뻤어요. 신혜가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도 신혜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민수야, 이번엔 진짜 우리 며느리구나. 신혜는 정말 좋은 아이야. 신혜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어요. 할머니님, 제가 요리 배워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신혜의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우리 신혜가 이렇게 착할 줄이야. 민수가 정말 복받았다. 민수와 신혜의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였죠. 박 사장도 결혼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순덕 어르신의 손자 결혼식인데 제가 도와드려야죠. 결혼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박 사장을 비롯해 지역 유지들도 참석했죠. 할머니는 한복을 곧게 차려입고 계셨는데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영자 할머니가 순덕이 옆에 앉아 말했어요. 순덕아,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정말 행복해.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식장에서 민수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만나고 행복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를 바라보셨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해준 게 뭐가 있니? 내가 착하고 성실해서 좋은 인연을 만난 거지. 신혜도 할머니께 인사드렸어요. 할머니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님이 민수 오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제가 행복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신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희야, 고마워. 할머니가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다. 결혼식이 끝난 후 할머니와 영자 할머니는 함께 집에 돌아왔어요. 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다.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사람은 마음이 제일이야. 돈이나 배경은 다 부질없는 거고. 영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그 교만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교훈을 줬구나. 할머니가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교훈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을 한 거지. 사람을 무시하면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 몇 달 후 민수와 신혜는 신혼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 저희 결혼하고 나서 정말 행복해요.
시내가 할머니를 잘 모셔서 더욱 감사해요. 시내도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랑 덕분에 저도 정말 행복해요. 이런 좋은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 하셨어요. 너희들이 행복하면 할머니도 행복해. 이게 진짜 가족이지. 그날 밤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셨어요. 오, 영자야, 우리 민수 부부 보니까 정말 사랑스러워.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영자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래, 순터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어. 사람은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어요. 그래,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야.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지.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가치와 사람을 판단하는 올바른 기준에 대한 따뜻한 교훈을 남기며 행복하게 끝났습니다.